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?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? 바쁘게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산 날이 며칠이나 됐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. 잘못된 게 아닙니다.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. 자식 키우고 가족 먹여 살리고 남들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참고 버티고 견뎌왔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고 나면 갑자기 그 질문이 찾아옵니다. 나는 나로서 살았던 적이 있었나?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. 엘레노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였지만 그녀가 남긴 말들은 정치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았습니다.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자체를 살아가는 것이다.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최대한 활용하라. 처음 들으면 단순하게 들립니다. 당연한 말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 안에 아주 무거운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. 당신은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? 아니면 삶을 견디고 있습니까? 사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.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하루를 만들어냅니다. 루즈벨트 본인도 쉬운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어릴 때 부모를 일찍 잃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공식적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. 몸도 약했고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. 그럼에도 그녀는 두려움을 이유로 멈추지 않았습니다. 두려운 채로 그냥 살아갔습니다. 두려움이 없어서 용감한 게 아닙니다. 두려우면서도 움직이는 것, 그게 진짜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. 한 분이 생각납니다. 67세 남성분이었습니다. 35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고 퇴직 후에는 집에만 계셨습니다. 처음엔 쉬는 게 좋았다고 하셨습니다. 평생 바빴으니까요.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감각이 왔다고 했습니다. 내가 없어도 세상이 아무렇지 않다는 느낌.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누가 나를 찾지도 않고 전화도 예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. 그분은 그 감각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.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어느 날 작은 결심을 하셨습니다.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. 잘 쓰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. 그냥 어디든 나가야 할 것 같았다고요.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. 다들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데 본인은 뭘 써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3번째 모임쯤 됐을 때 문득 손이 움직였다고 합니다.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 낚시 가던 이야기를 그걸 읽어드렸더니 옆에 앉은 70대 여성분이 조용히 눈물을 탁더랍니다. 그 순간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닿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. 그 후로 그분은 매주 모임에 나가셨습니다. 지금은 작은 에세이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. 대단한 작가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요. 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. 62세 여성분이셨습니다. 자식 셋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오셨습니다.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. 정확히는 생각할 틈이 없었다고요. 막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그 질문이 왔다고 합니다. 나는 뭘 하고 싶지? 어색한 질문이었다고 했습니다. 평생 가족이 원하는 걸 먼저 생각했으니까요. 딸이 권유해서 요가를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. 옆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본인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었다고 합니다. 그래도 계속 나갔습니다.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1시간만큼은 아무도 뭔가를 원하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. 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좋아. 딸은 그 말에 울었다고 합니다.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요. 삶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. 삶 안에 나를 위한 1시간을 넣었을 뿐인데 아침이 달라졌습니다. 3번째 이야기입니다. 70세 남성분이셨습니다. 부부 사이가 오랫동안 좋지 않으셨습니다. 말을 안 하는 게 습관이 된 부부였습니다. 밥은 같이 먹는데 대화는 없는
그분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. 오래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된다고.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큰 병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깝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.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나와 앉아있는데 아내도 거실에 나왔습니다. 두 분이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있다가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. 나 오늘 좀 무섭더라.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. 그게 전부였습니다. 그런데 그분은 그날 밤을 20년 만에 가장 가깝게 느낀 밤이었다고 하셨습니다. 말이 없어서 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. 솔직하지 않아서 멀어진 거였습니다. 두려움을 숨기는 게 강한 게 아닙니다. 두려움을 꺼낼 수 있을 때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. 심리학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. 하버드 대학교에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. 흔히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불립니다. 그 연구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. 행복한 삶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. 관계였습니다. 그것도 많은 관계가 아니라 깊고 솔직한 관계.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. 솔직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. 상처받을까봐, 약해 보일까봐, 민폐가 될까봐. 그 두려움이 정작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. 루즈벨트가 말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, 그게 단순한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. 두려움 때문에 삶을 좁히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.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닫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. 두려움 때문에 나를 숨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.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. 이 나이에 뭘, 이제 와서 뭘 바꿔.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.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.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도 삶입니다.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 말을 남이 먼저 했습니까? 아니면 내가 먼저 나한테 했습니까? 남들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를 막고 있었던 건 아닌지. 우리는 두려움을 현실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라는 말 뒤에 사실은 두려움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. 시작하기 두렵고, 실패하기 두렵고,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두렵고. 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. 잘못된 게 아닙니다. 다만 두려움이 결정을 내리게 두지 않는 것. 그게 루즈벨트가 말한 핵심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무조건 도전하고, 무조건 바꾸고, 무조건 새로운 걸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. 삶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말이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.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더 나답게 사는 것. 그게 삶을 활용하는 겁니다.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. 대단한 걸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. 오늘 밥 한 끼를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것. 오늘 하루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참지 않는 것. 오늘 저녁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먼저 전화 한 통 하는 것.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를 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. 너무 늦은 것 같아서,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몰라서, 혹시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까봐.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. 그런데 딱 하나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10년 후에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? 시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? 아니면 두려웠지만 해봤다는 걸 기억할까요? 후회는 하지 않은 것에서 옵니다. 한 것에서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. 용감한 게 아닙니다. 두려우면서도 사는 겁니다.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. 살아보는 게 목표입니다. 엘레노어 루즈벨트는 말년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. 인생은 흥미롭게 살아야 한다고. 그 흥미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.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.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여전히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.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. 나답게 오늘을
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것,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삶입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을 안고 계신가요?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.